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권영란입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교 흡연 예방. 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만나보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방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 하십니다. 네, 저는 단언컨대 효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학교만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이 흡연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먼저 학교 내에서는 모든 공간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명시화하는 그런 홍보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감이 가능한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학교에서 우선 나서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도요.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곳곳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용시설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예를 들어서 학교 앞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는 어떤 청소년도 흡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그거를 아예 조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주도권을 갖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로 연장해서 그리고 가정으로 연장해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예방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만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학생들도 노력하고 지역사회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 담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실제 이 각각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담배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10가지 체크리스트 문항들을 실제로 예방에 사용해 보시면 효과적인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 그리고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면 청소년의 흡연 단계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니코틴 중독 단계가 크게는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첫 흡연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호기심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예방 교육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첫 번째 흡연이 그 다음 두 번째 흡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 차단하는 그런 교육에 중점적으로 그 내용으로 반영을 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첫 시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흡연을 시도했던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호기심 단계에서 첫 시도 단계로 넘어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단계에서 만약 커트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첫 시도가 연결이 됐다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강화되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내용을 교육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강화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개 학생들은 이 시기가 스트레스와 또는 또래의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하지 않도록 또래의 압력을 감소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가 이행 단계입니다. 강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흡연자로 이제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는 단계에는 니코틴 의존
의존도가 점차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감소시켜주기 위한 아주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마지막 단계가 실제 의존이 돼서 이제 중학교 고학년 또는 고등학생이 돼서 실제 의존도가 아주 높은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네, 금연 프로그램, 실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네,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니코틴 중독의 5단계에 따른 네, 청소년 흡연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위험 요인과 방어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위험 요인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는 흡연 예방 사업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거는 이 방어 요인, 보호 요인을 잘 살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네, 담배 연기 없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예, 사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흡연은 분명히 예, 중독 행위고 비정상 행위라는 믿음을 심어주는데 교육 내용에 예,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흡연은 사회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예,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흡연, 네, 아이들의 지식과 더불어서 태도 변화를 유발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실제 담배를 피지 않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안배해서 예, 교육 내용을 예, 만들으시면 예,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예,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네,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흡연 예방을 예, 실시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가이드라인 아주 큰 제목만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교칙을 만들고 예,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 내의 전 구성원들이 바로 이 흡연 예방에 모두가 동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그 누구도 이 금연 학교 내에서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 흡연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함께 참여하셔야만 학생 교육에 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이드라인 세 번째는 흡연 예방 교육은 학생의 흡연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 앞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흡연의 단계에 따라서 여기서 창의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져서 포스터 데이를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실제 흡연이 없는 예방 선도 학교로서 어떤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은 무엇일까?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발산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흡연 예방에 있어서는 네, 중요합니다. 자, 가이드라인 네 번째는 선생님의 전문성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흡연 예방 선도 학교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 예방에 내가 아주 중요한 일조를 하고 있고 담당자라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실 때 흡연 예방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 5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시도 단계에서 더 이상 흡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네,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예, 전략을 짜고 네, 예방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